네, 국회가 잠시 뒤 본회를 열고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밤샘 협상 끝에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대비 과정만 남았습니다. 아시아 금융 학회장을 맡고 계신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논란 끝에 한중 FTA 국회 비준은 이제 비준 동의는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비준의 의미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준의 이제 그 큰 의미는 중국이 이제 경제 구조를 그 종래 그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내수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데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 시장을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선점하게 됐다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비준에만 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상 타결된 게 1년 전이니까 이제 국회 오늘 처리가 되면 1년 정도 걸렸는데 왜 이렇게 좀 논의가 좀 지연됐다, 어떻게 험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한중 FTA에 관해 상당히 그 정치권의 파퓰리즘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한중 FTA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농축수산업이었는데 그 농축수산품은 상당히 양어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한국의 그 농축수산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예컨대 쌀, 보리라든지 혹은 쇠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각종 그 어산물, 수산물은 1,600여 개의 품목이 완전히 양어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 시위에서 보듯이 농민들의 시위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야당도 동조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같이 동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비준을 지연시키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발효가 좀 시급하다, 뭐 이런 정부 측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시급한 게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한중 FTA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매년 연초에 관세를 낮추기로 그런 규정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맞춘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금년 중에 서로 간에 발효가 되면은 바로 한 달 뒤에 1월 1일부터 또 관세가 낮아지니까 한국의 중국 대중 수출에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 1월 1일 날 조금 비준이 늦어서 발효가 안 되면은 그냥 1년 동안은 그만큼 관세 인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것이다. 관세 인하 효과가. 연간. 연간 그렇게 해서 하루만 해도 약 40억 원 정도의 관세 인하 효과가 사라진다.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 데드라인을 오늘까지 잡고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 1월 1일, 2일 뭐 하루 이틀 늦어져도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연내에 발효가 돼야 된다. 그 우리는 오늘 조금 뒤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중국 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계속 그 중국은 약간 한국과 달라. 한국은 이제 국회에서 그야말로 여야가 논란을 벌여서 이렇게 비준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중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인민 그 대의원회가 있지만은 사실은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국무원, 특히 국무원 내에서도 상무부가 거의 정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가해서 통보를 해주면 중국은 곧바로 상무부에서 아마 중국 쪽에서 바로 비준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뭐 성이 워낙 많아서 그 하나하나 다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떻습니까?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현재 이런 대외 문제에 관해서 특히 무역 문제는 중국의 상무부가 그 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리커창 총리도 얼마 전에 한국 정부에게 빨리 좀 그 비준을 통과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중국 전역에 있어서 중국의 발효 절차까지 준비는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정부 판단으로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우리 정부의 이제 국무회의 그다음 대통령 제가 통보 중국에 이런 고려하면은 미니멈 한 달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여야 간에도 어젯밤부터 계속 긴박한 협상을 통해서 오늘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한중 FTA에 저희가 전념했던 이유, 뭐 결국은 경제적 효과일 텐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분석은 이제 한중 FTA가 통과되면은 이제 10년 내에
한국의 그 성장률이 0.96% 올라가고 약간 고용도 한 5만 4천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그 양어 대상이 좀 줄어들어서 흔히들 말하는 낮은 수준의 FTA가 됐습니다.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는 그런 그 품목들이 다 양어 대상에 포함된 데 비해서 이번에는 그 좀 이것이 급하게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보고 처리가 되다 보니까 예컨대 한국이 기술 우위에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네.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고기술 선박, 고기술 철강, 고기술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양어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아마 효과가 조금 적어지면서 반면에 이제 다른 부분들에도 효과가 좀 나타나고 그래서 아마 정부의 생각은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내년에 발효가 되면 약 1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중국 경기가 좀 워낙 안 좋고 해서 막 이 정도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한중 FTA 효과가 여기에 버금가는 정도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중 하나는 RCEP이라고 그래서 현재 한중일과 아시안이 포함된 자유무역 협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한국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RCEP 합의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한중 간의 FTA를 통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그거에 이제 중국 경기랑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섣불리 예측은 안 되겠지만 현재 저희 경제 성장률이 2%로 주저앉았다 이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3%대까지 좀 올라가는 제 생각으로 아마 발판이 될 수 있다. 네, 좀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제 한 10년 정도 내다보면 그런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금년 중에 수출이 지난 10월달에 마이너스 10.8%, 15.8%로 떨어져서 연간 전체로 지금까지 10월까지 해서 마이너스 한 7, 8% 되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약 수출의 25%를 보내고 있는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4, 5%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 수출 둔화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FTA를 통해서 관세를 인하를 하면은 우리 수출이 정부 분석대로 약 13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좀 수출 둔화를 좀 더 경감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랄까요? 네.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중국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투자를 해서 수출을 해오던 그런 성장 정책에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좀 이제 그 구조전환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약 14억 인구 중에서 약 한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국민들이 약 2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건 그 2억 명 중에서 소위 말하는 1980년대 이후에 독생자라고 그래서 자녀를 한 사람밖에 안 뒀고 그래서 황태자처럼 큰 사람들이 큰 사람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약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식료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영유아 제품이라든지 고급 가전제품 같은 그다음에 한류 같은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쪽 여행 항공 이런 쪽의 업종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14억의 내수시장을 뚫을 때 그중에 특별히 소득이 높아서 내수가 왕성한 그런 쪽에서 상당히 혜택을 보니까 아마 이런 쪽은 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틈새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 이제 중국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중국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제품 같은 것도 한국에 그걸 갖다 쓰고 지금 중국 사람들 요커들이 오면 한국에서 사가는 거 대부분이 지금 영유아 제품이나 식료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에 약간 식료품의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 안전한 식품을 사가지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중국에 약간 고소득층의 내수 제품들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계속 여야 논의에서 진통을 있었던 부분이 이제 피해 보전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어민 쪽에 지원 기금으로 1조 원, 10년간 1조 원 정도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떤 농어촌 지원 보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과다한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중 FTA를 체결할 때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왜냐하면 일단 농축수산물의 약 1,600개 품목을 양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몇백 개 정도를
양화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 몇백 개가 입는 피해가 대체로 한 18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1년 연간 1,000억씩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상했던 농축수산 피해 180억에 거진 한 뭐 6, 7배가 되는 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파퓰리즘인데 선거도 타고 하니까 우리나라 농축수산민이 대체로 한 300만 정도 됩니다. 뭐 유권자만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냥 이 기회에 그냥 좀 그 농축산민들에게 인심을 쓰고자 하는 파퓰리즘이 작용해서 정부가 계산했던 약 180억의 피해보다도 훨씬 많은 연간 1,000억씩 그냥 아까 그랬지만 이건 우리나라 이번 한중 FTA는 특징이 대기업 생산하는 고기술 제품들은 양화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혜택을 보는데 대기업들한테서 연간 1,000억씩을 거두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불평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히려 농축수산물이 현재 우리나라 농축수산물이 중국에 수입하는 게 25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보호 대상 한 5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1,4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공산품에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것을 양화 대상에 포함 안 시켰는데 거꾸로 오히려 1,000억씩을 내놓으라고 네. 하니까 아마 대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꽤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강제로 걷는 건 아니다. 이제 자율기금이다 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 소리 이제 안 해야죠. 예. 언제나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모여서 청년 창업 펀드를 만든다. 그 누가 자율적으로 돈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제 기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이득을 봐서 낼 것인가 이것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인들이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준조세식으로 무조건 연간 1,000억씩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덜컥 봐놓고 나면 누가 낼 것이냐. 현실적으로 자동차도 관세가 25%에서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대중 수출에 25% 관세입니다. 그대로 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고기술 우리나라 기술 위에는 고기술 선박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 화장품도 지금 관세가 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000억을 누가 낼까 이런 문제가 아마 계속적으로 이것이 그 실행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고 네. 또 이걸 또 농업인들에게 배분하는 문제도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약 180억 피해라고 그러는데 이걸 또 그런 문제 해서 이게 상당히 아마 논란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좀 이번에 한중 FTA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동북아 정세와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경제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안보적으로 한중 간의 관계를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우리가 FTA라 그런 것은 이제 본래는 각 나라가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우위에 있는 것을 많이 양보하면서 FTA를 하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중국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한중 FTA를 통해서 한중 간의 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북한에서 또 뭐 무술 또 뭘 발사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핵 개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덜하게 해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런 그 전략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이나 대북 투자 뭐 네. 이런 쪽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번에 싶어요. 특징 중 하나가 개성공단 제품을 한중 FTA에서 한국 제품으로 인정을 해서 관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좀 낮은 임금을 이용해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바로 그런 것도 결국은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 북한에 간접적으로 지원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도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자 하는 그런 큰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국회가 아직 본회의 일정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 조금 뒤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해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